8. 어떤 자산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 1. 기업. 장점. 기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세금 혜택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현금 흐름을 늘리고 전반적인 운영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 G2의 설립자 토머스 에디슨, 구글의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단점. 기업은 사람이다. 직원, 의뢰인, 고객 등 수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 대인관계와 리더십이 뛰어나야 하고 팀을 꾸려 함께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업 성공의 본질이다. 4가지 자산 가운데 아마 기업이 성공하기 가장 어려울 것이다. 금융 지식도 뛰어나야 하고 경험도 풍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부동산. 장점.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차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꾸준하게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단점. 부동산은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처분하기도 어렵다. 기업 다음으로 부동산은 높은 수준의 금융 지식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신탁, 가로 열고 리츠, 가로 닫고 이라고 하는 뮤추얼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다. 3. 종이자산. 장점. 종이자산은 투자하기 쉽다. 유동성이 뛰어나다. 이는 투자자들이 약간의 주식을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유형의 자산보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단점. 종이자산의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즉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갈 때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져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이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동 패턴을 관찰해야 한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자산에 투자한다. 4. 상품, 금, 은, 원유 등. 장점. 상품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투자 대상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엄청난 돈을 찍어낼 때 특히 중요하다. 상품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이들이 통화로 구매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양의 상품을 사기 위해 써야 하는 돈은 많아진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 은, 원유 등이 상품의 대표적인 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간 것은 무엇이든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점. 상품은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어떤 자산 부분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지, 어떤 자산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는지 결정했다면 그 자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라. 상당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돈을 투자하라. 자산 그 자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자산 부분이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각자의 자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자산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각각의 자산 부분에 대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로 자본 환원율이나 NOI와 같은 말을 쓰는 반면 주식 투자자들은 PE나 EBITA와 같은 말을 쓴다. 또한 같은 자산 부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마다 언어가 다르다. 원유 투자자들이 쓰는 말과 금 투자자들이 쓰는 말은 다르다. 하지만 더 많은 용어를 이해할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위험은 낮아진다. 그 분야의 부자들이 쓰는 말을 당신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9. 집중할 때와 분산할 때. 사람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뮤추얼 펀드 내에서 분산 투자한다. 이것은 진짜 분산 투자가 아니다. 뮤추얼 펀드는 주식시장, 종이 자산에만 투자할 뿐이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한 자산 부분 안에서 여기저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자산 부분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자산 항목에는 사업, 부동산, 종이자산, 상품 이 네 가지 자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자산 부분에서 주요 종목에만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 초점, 포커스이라는 말에는 성공의 법칙이 담겨 있다.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 길만 따르라. 사사분면의 BI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이 잘 아는 자산 부분, 잘 알고 싶은 자산 부분을 선택해 성공할 때까지 그 길을 파고들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고 연습해야 한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은행 계정에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한다. 작은 규모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조금 더 큰 거래로 신중하게 옮겨가고 그 투자가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파고들어야 한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가는 말이 아니다. 돈을 아끼기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부부는 투자 목표를 세운다. 우리 자산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양을 늘림으로써 우리 수입도 올라간다. 1989년 나의 아내는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방 2개, 욕실 하나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4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내년에 아내는 부동산을, 나는 유전을 3개 더 사들일 계획이다. 우리는 또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치데드 컴퍼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리치데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는 35,000달러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만 제대로 따른다면 2년 후부터는 매년 10에서 2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나는 항해사 견습을 하기 위해 스탠더드 오일 유조선에 승선하면서 처음 원유에 대해 공부했다. 1972년 비행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금을 공부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부동산을 공부했다. 나는 여러 차례 부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갔다. 1974년에 해병대를 제대한 뒤에는 판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제록스에 들어갔다. 판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82년에는 주식시장과 옵션 시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4가지 자산을 모두 갖고 있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초점을 잃지 않은 덕분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10. 위험을 최소화하는 법. 사업체를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물론 금융 지식이 없으면 위험하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고 비행 훈련도 받지 않은 채 무작정 조종석에 올라타면 어찌어찌 이룩했다고 해도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로 인한 손실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보험 장치를 마련해 둔다. 우리는 보험도 들지 않고 자동차를 몰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보험을 들지 않는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예컨대 나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풋 옵션, 가로 열고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가로 닫고로 보험 장치를 마련한다. 10만 원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질 경우 9만 원에 살 수 있는 풋 옵션을 1만 원에 산다. 이 주식이 5만 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풋 옵션을 통해 이 5만 원짜리 주식을 팔아 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보험처럼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화재, 홍수, 그 밖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나는 여러 보험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 비용은 모두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임대료로 충당한다. 나는 나의 재산이 모두 불에 타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돈을 전혀 잃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안에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2007년 시장이 붕괴했을 때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손해를 본다. 분산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보험에 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서 100%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BI 삼각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8가지 균형 요소 가운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변호사를 팀원으로 두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좋은 법률 조언은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법률 조언을 받아두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내가 만든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도둑들, 해적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만들건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 작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 책 역시 먼저 법적으로 판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 출판사에 판권을 판다. 내가 만든 제품은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며 자산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도 들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투자 행태가 가장 위험하다. 수익이 난다 해도 세금으로 왕창 빠져나갈 것이다. 11. 세금을 최소화하는 법.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벌어서 세금으로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의사나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이들은 사사분면의 ES는 직업일 뿐이다. 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세금을 낸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때로는 거의 내지 않는다. 심지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BI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며 또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과 사무실과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가가 일종의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입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근로소득,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다. 포트폴리오 소득, 세금이 중간 정도 붙는다. 불로소득, 세금이 가장 적게 붙는다. 근로소득, 생계를 잇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많이 벌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역시 근로소득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S에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불리한 패를 지게 된다. 사람들은 대개 퇴직을 하고 나면 가난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가난해질 것을 대비한다면 세금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부자가 될 계획이라면 세금은 민감한 문제가 된다. 저축이나 연금에서 세금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트폴리오 소득. 사람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즉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 얻는 소득을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28%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본이득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단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투자에 대한 위험은 모두 떠안으면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친 짓이다. 자신이 투자할 사사 분면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세무사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 불로소득. 아파트와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장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약간의 세금까지 상쇄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 감정평가, 양도, 감가상각 등 활용하면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금 흐름에 투자하려면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